사람들은 그럼 계속 문제, 고생,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돈이라든가, 그게 인간관계, 다이어트, 모든 게 다 요요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산 넘어 산 쌓아놓는 게 그 무슨 의미일까요? 돈을 먹을 수도 없고 부족한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알렉스 코치님의 목적은 뭔가요? 삶의 목적. 제 목적은 개인의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공과 행운을 전해드리는 더 석세스 앤 포춘 쇼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의식 성장 조력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알렉스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을지 막 궁금한데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일단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네, 저는 독일에서 온 알렉스 룽그입니다. 현재 제가 의식성장 조력자로 이제 워크숍 형태로 사람들의 의식성장을 많이 안내하고 있고 Higher Self Korea 유튜브도 운영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최근에 책도 하나 썼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2017년이니까 제가 유튜브 지금 채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때가 2018년인데 그 전 해죠. 2017년도에 그 알렉스 코치님의 그 워크숍에 제가 참가를 했었어요. 그때는 참가자였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잘 커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참 기분이 좋은데 오늘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셨어요. 의미 있는 삶. 네.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책의 제목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약간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냥 아주 가볍게 간단한 방법으로 그거 되지는 않고 되게 종합적으로 많은 영역을 이렇게 빌리면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의미 있는 삶이란 저에게는 내가 그냥 주도적으로 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는 않고 아, 그래요? 독자가 스스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이제 설계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다양한 그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지 그런 책이에요. 지금 얘기하시면서 장애물을 극복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내가 행복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기분 좋고 싶고 여러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라는 게 언제나 존재를 하잖아요. 네. 보통 어떤 장애물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거나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기를 되게 힘들어하나요? 그건 사람마다 다른데 근데 거의 그냥 공통으로 많이 느끼는 장애물들 주로 내적 장애물들 우리가 자꾸 그냥 외부 세상 때문에 내가 잘 못 나가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주로 그냥 그런 내적 그냥 방어 패턴 그런 대응 기제 때문에 피해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강박이라든가 게으름 누구나 아는 미루는 습관 중독 그냥 완전 즉각적인 보상으로 이렇게 빠지는 것 그냥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뭐 아주 쉽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양한 내적 장애물들이 그걸 허락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즘 보면은 속도 마케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네. 하는데 뭐 한 달 만에 뭐 하기, 뭐 한 달 만에 뭐 되기, 요거 세 가지만 알면 뭐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저도 자꾸 그런 속효적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 많이 받아요. 그냥 혹시 쉬운 방법이 없나요? 혹시 조금 더 빠른 방법이 없나요? 네, 미안한데 제가 빠른 방법을 경험한 적 없어요. 그냥 짧게 그런 이론들은 주로 짧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기분을 업 시킬 수 있는데 근데 원래 그 다음 주 그대로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서 잠깐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되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죠. 지금 책이 지금 한 50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의식 성장을 위해서 5가지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섯 네. 가지 원칙을 차근차근 지켜나가는 방법에 대한 책이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책에서는 모노 메소드라고 얘기를 네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한 가지 두 가지의 기술을 배운다고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좋아지는 건데 그런 거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5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네. 그 5가지 원칙은 뭔가요? 5가지 원칙은 그냥 일단 문제 해결보다 창조. 그거 아마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원칙. 문제 해결보다 창조. 네. 왜냐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그걸 해결할 수 있나요? 혹시 지금 뭔가 어떤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그걸 고쳐 나갈 수 있나요? 그래서 계속 그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니까 계속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 내가 계속 기다리던 희열이 오겠다고. 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도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문화적인 기형이라고 거의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그럼 계속 문제 고생 계속 이렇게 문제만 해결하느라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언제 모든 문제를 다 했을까요? 왜냐면 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다음 문제 또 오는 거고 그럼 그걸 해결했으면 또 다른 문제 그럼 계속 왔다 갔다 제가 그걸 오가는 인생이라고 로버트 프리츠 코치가 그걸 오가는 인생이라고 부르고 문제와 문제 사이를 오가는 네. 인생. 그냥 산 넘어 산 그죠. 산 넘어 산. 그럼 여기서 그냥 뭐 어떻게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떻게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즉 내가 반응적으로 계속 이거 마음에 안 들다, 이 싫어하는 상황을 다시 없애야 된다, 뭔가 싫어하는 이 썩은 사회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 그 방법을 찾지 말고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삶을 직접 만들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건 창조의 마인드셋이에요.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다 해결하면 그 문제가 없는 상태가 좋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 해결 자세는 항상 내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외부 어떤 상황,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마음에 안 들다. 그걸 빨리 해결하느라 아니면 그 도피하느라 꽤 바빠요. 문제에 이끌려 다니는 거죠. 네, 그리고 계속 그 문제만 주의를 두는 것이고, 근데 당연히 이제 엄청난 고생으로 힘든 고생으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갖고 있는 건 없잖아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만 했지. 네, 몸으로부터의 자유를 이렇게 얻었는데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안도해서 또 잠깐 고비를 이렇게 넘었다. 그럼 그때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사람들은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지는 모른다.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무언가로부터 이 자유를 원하는데 무엇을 위한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아니면 그걸 생각한 적 없고 내가 왜 자유로워지고 싶지? 네, 계속 부정적인 동기부여로 계속 도망치거나 문제 해결만 이렇게 하는데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살지는 않아요.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진 않아요. 문제 해결에만 집중이 된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의 예는 어떻게 되나요? 누구나 잘 아는 뭐 다이어트부터 시작합시다. 내가 주로 다이어트 왜 해요? 그냥 뚱뚱하다고 생각해서 네, 살 빼고 싶어서. 살 빼고서 비만이 문제라서 이제 어떻게 그냥 힘들게 나를 희생하면서 이렇게 살 빼고 그 문제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것만 고민하고 이제 헬스 무이자 할부로 딱 긁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딱 긁어버리고 그럼 2달 동안 엄청 열심히 하고 5kg 빠져요. 근데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수록 즉 그 비만이 점점 줄어들수록 동기부여도 사라지잖아요. 왜냐면 살 빼려고 했던 건 동기였고 살이 빠졌으니까. 네, 살이 빠졌으니까 그럼 그대로 다시 뭐 떡볶이의 맛에 빠져요. 충분히 이제 살 빠졌으니까 다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몇 개월 안에 또 다시 그 5kg
쪄요. 요요 현상이 요요, 일어난 요요. 거죠. 누구나 잘 아는 요요 현상. 그럼 똑같이 다시 비만이 문제가 됐고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결에 중독된 사람한테는 언제나 요요가 생기게 된다. 무조건 그게 돈이라든가 그게 인간관계, 다이어트 모든 게 다 요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진짜 잘 관찰하기만 하면 내 인생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졌다가. 좀 웃긴 말 사용하자면 그 까르마 사이클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나가야 돼요. 진짜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내가 주도적으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대로 살겠다는 선택을 하면 그럼 뭐 잠깐 뭘 해결했다가 뭔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내 삶이에요.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그건 결국엔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문제를 초점하겠다라는 시야는 좀 좁은 시야. 당장 살을 빼겠다. 네, 그래서 뭐 5kg를 빼겠다, 10kg를 빼겠다가 되게 문제에만 집중한 거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가치 자체를 추구해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면, 아, 나는 살은 빠졌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싶으니까 이런 음식도 안 먹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삶이 나한테 중요하다. 내가 싫어하는 상황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기본 원칙이다 보니까 내가 계속 싫어하는 것에만 집중하느냐, 그래서 그거 이제 해결하려고 고생만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진짜 원하는 삶을 책임지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게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네. 이제 창조하기.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제 자아 확장. 자, 확장. 네. 그래서 약간 비슷하게도 또 창조랑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원래 우리 이미지, 내 자기 개발 이미 이름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나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 내가 성공해야 되지. 내가 돈 많아서 많이 벌어서 인정받아야 되지. 모든 집중, 모든 몰입, 모든 의식 다 나에 이렇게 붕괴돼요. 나.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나밖에 없으니까 내 작은 세상에 나밖에 없으니까 불안도 높아지고 가면 증후군 같은 내가 계속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 가면증후군이 그래서. 네. 그리고 완전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우울증이 뭘까요? 그냥 나밖에 안 보여서 그냥 어떻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자아 확장은 내 의식 좁은 나에서 어떤 외적 무언가에 두는 거예요. 즉 어떤 목적, 내 가족, 뭐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하거나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마스터 무술가 되겠다고 이제 선택하면 그럼 나에 집중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요? No. 아마 다음 5년 이상 무술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 대신에 정할 거예요. 똑같이 내가 내 아이의 건강, 내 아이의 육아에 헌신하게 되면 뭐 내가 사라지잖아요. 결국 내 모든 걸 그 아이에게 쏟고 그게 결국에 나에도 좋아요. 그죠. 네. 내가 남들이 이렇게 잘 살게 해주면 뭐 나도 그대로 이렇게 잘 살게 돼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근본적인 시프트예요. 계속 평생 나 자신에만 이렇게 몰두할지 거기에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아니면 그냥 어떤 외적 목적 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이렇게 집중할지.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이제 자아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자아 확장의 반대말은 자아 축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자아 축소라는 건 다름이 아니라 나라는 감옥에 갇힌 거. 네. 그래서 뭘 해도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반대로 내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초점을 맞추면은
그게 이제 다름 아닌 자아 확장이 된다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일상에서 자아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요. 나 안에 갇혀있던 사람이 나를 벗어나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아 확장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그 목적을 정해야 돼요. 목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거 하느냐. 아주 쉬운 예시, 지금 커뮤니케이션 잘 하시잖아요. 네. 그럼 강의하기 전에 주로 가면 증후군 이렇게 많이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딱 알면 큰일이야. 아니 계속 내가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나갈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나를 볼까? 어떻게 인식할지 그 스트레스로 강의를 결국 못해요. 맞아. 엄청 떨려가지고 네, 긴장 엄청 하죠. 그래서 긴장 엄청 하고 근데 왜 강의를 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 강의로 어떤 목적을 추구하느냐 뭐 사람들이 뭘 배우게 좋아지는 게 내 목적일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잘났는지 증명하는 게 그 강의의 목적일까요? 아마 두 번째면은 강의 못해요. 미안한데. 아니면 엄청 겨우 그냥 땀 흘리는 소리 하겠죠. 근데 첫 번째라면 오케이 뭐 내가 가끔 이렇게 말 제대로 못하거나 그러니까 한국어 제 모국어 아니잖아요. 저는 문법 틀릴 때가 많고 근데 전달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저에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거기에 온 사람들의 목적은 멋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이야기하는 강의를 들어온 거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강의의 주제가 가면 증후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면 그럼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제가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 자신이 목적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강의 너무 잘하려면 나 자신을 잠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거. 네. 그래서 강의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일들. 이 책을 미안한데 이 책을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누가 썼어요? 책이 네. 저에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계속 알려주기만 했어요. 쉬운 예시, 피터 라우슨의 다음 예시를 들어요. 내 목적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자냐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라자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뭐 소금 1kg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뭐 구미배도 넣고 뭐 담배채도 이렇게 넣고 될까요? No. 내 마음대로 라자냐를 만들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자냐 되진 않을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자냐 만들려면 라자냐가 내 마스터가 돼야 돼요. 라자냐가 어떻게 스스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계속 저에게 알려줄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이걸 통해서 뭘 유명해지고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 목적이 아니라 네. 오로지 이 책을 읽을 사람만을 생각하며 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좀 다른가요? 조금 다르게 근데 탁월한 책이라는 목적이 어떻게 그 책을 써야 되는지 계속 알려준 거예요. 제가 뭐 어떤 글을 썼는데 no. 이건 사람들에게 영양 강화가 될까? 안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런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도움이 될까? 네. 이게 정말 사람들에게 영양 강화가 될까? 안 되면 그대로 다시. 그럼 제가 그냥 마음대로 쓴 게 아니에요. 정말 계속 그 탁월한 책이 법에 따라 썼던 거죠. 그러면 책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 마인드셋을 적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라면 어떤 식으로 이 생각을 좀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사업가라면? 뭐 사업 같은 경우 내가 사업을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늘 가치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으면 그 가치가 나한테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에게 돌아오는 가치를 그대로 다시 투자해서 더 많은 가치를 이렇게 제공하게 되고 이윤 극대화 비즈니스의 목적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배우죠. 저도 경영과 나왔는데 그걸 배웠는데 미안한데 이윤 극대화 어떻게 이루겠어요? 가치 제공의 극대화로 그거 먼저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같이 생산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내던지고 그럼 거기 안에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나눈 다음에 어떻게 더욱 더 많은 가치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그게 다른 사람에게 좋고 나에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말에 너무 공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삶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따져보면 결국 이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상대방한테 가치를 더하려고 했을 때 그냥 바이 프로덕트로 부산물로 네. 오는 게 돈이지 돈을 벌려고 어떻게 할까 하면은 돈이 안 온다. 앞에 있는 고객이 어떻게 만족하냐 거기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고 커미트먼트 네. 할 때 그러니까 헌신을 했을 때 알아서 이제 나한테 돌아오는 거 네. 그다음에 근데 말씀하시는 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돌아왔으면 그걸 또 돌려줘야 된다 이건 거죠. 다시 투자해서 그대로 더 많은 가치를 이렇게 나누는 게 목적이죠. 그냥 그냥 돈 쌓아놓는 게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뭐 돈을 먹을 수도 없고 그냥 아무 의미를 느낄 수도 없고 그냥 사람들과 좋은 거를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의미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혼자서 막 부자가 돼서 그냥 산 꼭대기에서 살면 뭐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제 나누면 나눌수록 부자일 겸 사람들과도 좋은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 질문도 되게 궁금했었는데 목표가 있어요. 근데 이 목표를 달성해버렸어요. 그럼 기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몇 억이었는데 그걸 달성했다든가 또는 뭐 구독자가 몇 명이 되고 싶어서 그걸 달성했다든가 또는 뭐 몸이 좋아지고 싶어서 몸이 달성했는데 기쁜 성취감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공허함이 오는 거죠. 목표를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한 이유 그거는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그 문제 해결 마인셋, 희생 마인셋으로 그래 지금 불행한데 근데 행복 추구의 희망으로 그냥 인생의 의미는 행복 추구에 있다. 그죠.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누구나 잘 아는 좌우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재는 불행하고 근데 잠깐 다음 5년, 10년 엄청나 자신을 희생하고 힘들게 고생 이렇게 하면 그때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근데 현재는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뭐 고생의 연속이다 그죠? 뭐 그런 얘기하는. 근데 상상해 보세요. 그럼 5년 동안 고생해 왔는데 그럼 갑자기 고생해서 행복으로 희열로 안 되잖아요. 내가 고생밖에 모르는데 그럼 5년 후에 똑같은 고생으로 왜냐면 새로 한 목표를 이뤘으면 다음 목표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똑같은 고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10년 후에 똑같이 그럼 삶이 고생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말 약간 좀 그게 습관이에요. 충격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건 불행이 전제가 됐다. 네. 그럼 현재 순간에 불행하다. 그 말은 불행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자기가. 그 전제예요. 행복해지겠다라는 거. 네. 그럼 이 의미는 삶을 내일 아니면 5년 미루는 후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을 지금 살아야 돼요. 왜냐면 지금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구체적인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목적 그런 맥락을 정하고 나서 이제 다양한 목표를 세울 수는 있잖아요. 삶의 맥락, 그러니까 삶에서 추구할 가치를 정하고 이 가치를 어떻게 실현시킬까에 대한 여러 가지 목표. 근데 그 목표 이제 달성하든 안 하든 그냥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목표는 달성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내가 지금 이미 행복한데 내가 지금 이미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 가치, 의미, 목표에 따라 내가 미래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행복할 수가 없죠. 왜냐면 미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뭐 지금 행복하거나 아니면 지금 고생하거나 그 둘 중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삶을 그거 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내 행동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 워크숍에서 누구나 무조건 그 함정에 빠져요. 행동은 무조건 괴로운 희생이다. 이제 내가 어떤 그 힘들게 이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쉴 수 있다고. 근데 행동도 의미 있는 삶의 일부예요. 미안한데 거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예요. 그래서 행동하면서도 내가 이미 행복한데. 왜냐면 나한테 의미 있으니까. 내 행복을 어떤 구체적인 목표에만 예약되어 있지 않아요. 내 전체 삶이 일어날 때 왜 일어나요? 왜냐면 명확한 의미가 있으니까. 왜 출근해요? 왜냐면 명확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으면 행복해질 수도 없다. 네. 구체적으로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걸 정하지 않으면 문제만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없잖아요. 문제만 보면은 그래 희생해서 나중에 행복해지겠다고.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걸 자확장 기준이라고 불러요. 내 가치관, 내 의미, 목적 아니면 비전 똑같이 이렇게 사용해요. 그 다음에 내 목표 그리고 내 전략 어떤 전략대로 그거 할 건지 그거 정해놓고 보면은 그게 뭐예요? 머릿속에서 생각해 놓은 틀이잖아요. 그것밖에 안 돼요. 아니면 그냥 종이에서 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목표라는 게. 네, 이 전체 자확장 기준이. 그럼 그게 충분해요. 내가 이대로 매일매일 그냥 조금씩만 이렇게 행동하면 내 목적에 이렇게 헌신하기만 하면 그게 이미 행복한 삶이에요. 그 알렉스 코치님의 목적은 뭔가요? 삶의 목적. 제 목적은 개인의 의식을 높이는 거 그리고 그 인간성을 되살리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네, 제가 옛날에 사회 의식을 올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제가 느꼈던 게 사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인간 많은 개인들이 결국에 사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사회 의식을 올릴 수 있을까? 내가 개인의 의식을 높일 수 있어야 사회도 바뀌고 그냥 더 크게 더 거시적으로 이렇게 영향 끼칠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 격자가 있어서 제가 개인의 의식으로 바꿨어요. 좀 더 명확하게.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워크숍식으로 할 수 있고 유튜브 올릴 수도 있고 제가 앞으로 정치인 컨설턴트 하고 싶어요. 의식성장 컨설턴트 어떻게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사회의 흐름을 그 사회 건축이라고 해요. Social Architecture.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의식을 높이고 싶다. 네, 높이고 싶은 건 아니에요. 높이는 거예요. 아, 높이고 싶다는 뭐 그건 소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 작은 차인데 여기서 맞아요. 되게 작은 건 크네. 맞아요. 높이고 싶다는 희망이지만 높인다라고 하는 거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네.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높여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에서 썼어요. 높이고 싶다. 뭐 오케이 누구나 뭘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한번 높여 볼게요. 그럼 똑같이 100% 헌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혹시나 안 될 수 있을까요? 양해 부탁드려요. No. 그냥 하겠다. 끝. 깔끔하게. 네, 오늘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 되게 근본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석세스 앤 포춘 쇼에서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삶에 성공과 행운을 가져다 준 하나의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진실입니다. 진실. 네.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뭘 무시하면서 많이 삶을 살잖아요. 되게 낮은 의식으로. 근데 되게 비효율적인 삶이 돼요. 내가 정말 진실과 상호작용을 해야지 효과가 생겨요. 근데 내가 나만의 망상, 나만의 쿠션, 나만의 버블 안에서 그 삶을 살면 그 유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좋은 걸 나눌 수가 없어요. 진정성 있게. 네, 그래서 항상 진정성 있게 특히 나 자신에게 진실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뭔가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참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해요.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